좀 더 크게 네, 해주세요. 알겠어. 어. 하나, 둘, 셋. 에스프레소. 전복기! 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아. 좀 더 나중에 더 밝게 해주세요.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같이 어색한, 그러니까 부호가 첫날. 맞아요, 부호천. 그래서 이제 인사를 좀 만들어 보고자.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커피 교육 쪽으로는 굉장히 이제 뛰어난 뭔가 영상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영상미나 뭐 물론 내가 허접한 편집 실력이긴 하지만 영상미나 또 영상에 이제 좀 더 재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약간 이제 그 무한도전처럼 약간 아하. 물론 지금 이제 방종을 하셨지만 맞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약간 인사를 만들어 보고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일단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찾아뵙게 된 게 되게 오랜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랜만인 이유가 제가 이제 이사를 하는 바람에 이사를 또 빈집에다가 물건을 또 채워놔야 되고 좀 싸게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 여러 가구들을 설치를 하고 있었어요. 거의 이제 가구 설치 기사가 한 1, 2주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했고, 자, 일단 오늘 어쨌든 파트 2 우리 맞아요. 어떤 걸 하기로 했죠? 그라인더 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자, 일단 그라인더 날 같은 경우는 총 이제 4종류 정도로 이제 이제 4종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그냥 믹서기 칼날처럼 생겨 있는 블레이드 버와 그 다음에 평면 형태로 되어 있는 평면 플랫 버, 그 다음에 원추연 형태로 되어 있는 코니컬 버, 마지막으로 이제 공장에서 대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롤러버,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는 버라는 이제 날의 타입들은 플랫 버와 블레이드 버예요. 집에서. 집에서 믹서기만 있으니까 근데 커피를 할 때로 가정을 해보죠. 일단 블레이드 버는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그 플랫 버와 코니컬 버 이렇게 2가지를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플랫 버는 어떻게 그라인딩을 하는 걸까요? 평면형으로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위아래로 날이 이루어져 있고, 네. 그래서 아랫날 같은 경우에는 모터에 달려 있어서 회전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 윗날 같은 경우는 높낮이를 조절을 해가지고 분쇄도를 결정을 해주게 돼요. 네. 좋습니다. 네. 더 설명하면 되나요? 아니요. 돼요? 이러길래 난 더 뭐 말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분명히 설명이 다 끝났는데 참 좋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뭐가 여운을 남기시니까 약간 오늘 감성에 풍부한 음유적인 시인 같은 느낌의 어휘를 가지고 계신 너무 추워서. 김수민 매니저님이었습니다. 너무 춥대요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지금 히터가 빵빵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시게 되면 이제 플랫버는 약간 요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굉장히 이제 좀 큰 날이에요. 얘는 이제 EK43이라는 모델의 이제 날이고요. 이제 지금 이제 소모를 다 해서 저희가 이제 교부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플랫버는 이렇게 도넛 형태로 생겨서 이제 평면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평면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평면날이라고 하는 것들, 날의 뭐 이제 전반적인 수명 뭐 이런 것들 다 존재는 하지만 사실 수명 체크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뜯어봐서 손톱으로 긁어봤을 때 날의 맞습니다. 상태를 직접 보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이들 이제 날의 교체 시기 하면은 뭐 이제 연으로 따지시는 분들도 있고 뭐 내가 사용하는 원두의 양으로 따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게 좀 맞지가 않는 게요. 연마다 사용하는 양이 틀릴 수도 있고 또한 키로수로 한다라고 해도 내가 약배전 커피를 사용하는지 강배전 커피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날의 소모값이 또 틀려져요. 한마디로 약배전 커피는 더 밀도가 단단해서 분쇄하는 날의 수명이 좀 더 짧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강배전 낸 커피를 사용하게 되면 원두의 밀도가 약하다 보니까 이제 날의 수명이 약배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길 수 있다. 이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이제 날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먼저 날의 기본적인 뭐 주의사항이나 뭐 특장점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설명드리면은 날은 크기가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아요. 왜 그렇죠? 조금 더 효율적이니까. 그러니까 그 효율이 왜? 그걸 알려주세요. 네. 조금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네네네. 자전거 같은 경우도 바퀴가 클수록 내가 더 페달을 적게 밟아도 더 멀리 많이 갈 수 있듯이 날도 똑같아요. 크기가 클수록 회전수가 적어도 더 적절히 많이 유지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고 소리 치려는 줄 알았어요. 기모 왔다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맞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한마디로 좀 더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이제 작은 날 같은 경우는 원두를 분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반대로 큰 날 같은 경우는
더 적은 회전수에서도 이제 빠르게 분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큰 날 같은 경우는 회전수가 적다 보니까 모터의 발열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발열이 적다라고 하는 것들은 날의 온도 상승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날의 온도 상승이 만약에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내가 맞춰놨던 세팅값에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내리는 커피가 한마디로 맛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에스프레소의 뭐 시간이나 전반적인 추출되는 영양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바쁜 매장이다 뭐 이런 이제 형태의 바쁜 매장에서는 에스프레소용 그라인더의 날을 좀 큰 거를 구매를 하셔서 이제 사용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플랫버를 기초로 보통 코니컬브들은 날의 형태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지금 플랫버들은 사실 날의 모양이나 형태가 조금씩은 이제 다른 차이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큰 날이 있으니까 큰 날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확대하면 보이겠지? 네. 그쵸? 이 정도는 보이겠죠? 맞아. 크니까. 자 보시게 되면은 이 끝에 절삭이 되는 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두 개가 있는데 이 안쪽에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안쪽에 이제 두 가지가 커팅을 하기 전에 파쇄를 시켜주는 크러싱 되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이 끝에 튀어나온 아이들이 크러싱 되는 부분들인데 원두 상태를 한 번에 절삭하기에는 너무 이제 날의 부담이나 발열이 또 걱정이 되니까 처음에 파쇄를 시켜주는 면적들이 먼저 원두를 한번 1차적으로 으깨주고 그 다음 부서져 있는 가루들과 함께 이제 절삭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한마디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파쇄되는 부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약간 얇거나 내가 원하는 입자보다 얇거나 미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증가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EK43의 이 순정 날처럼 크러싱 되는 부분들, 파쇄되는 부분의 날이 두 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내가 원하는 입자나 균일한 입자들이 좀 더 많이 얻어지는 결과값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분쇄 속도가 느리냐? 그건 또 아니에요. 날 중에서 굉장히 큰 날에 속하는 98mm 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분쇄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를 뿐더러 물론 모터도 굉장히 큰 모터를 사용을 하고 출력값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분쇄 속도는 거의 제가 써본 그라인더 중에선 좀 빠른 편에 속하지 않았나. 물론 저는 이제 뭐 100 몇 미리 날들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 있잖아요. 그라인더 작동하면 막 움직일 정도의 그라인더.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날의 수명이 다 됐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날의 소재를 바꿨어요. 그렇죠. 지금 보통은 이제 강철 날을 쓰고 있었잖아요. 보통 날들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날에 이제 수명이란 게 존재를 하고 약간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뭐 코팅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레드 코팅이나 뭔가 티타늄 코팅을 통해서 날의 수명을 좀 더 증가시켰는데 저희는 아예 날의 소재를 바꿨죠. 텅스텐으로. 네.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거의 쓸 수 있다까지 이제 나온 상태고 저희도 일단 아직 이제 계속 사용 중이어 반신반의하긴 한데 사실 그라인더를 많이 써보신 분들이나 이제 커피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날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입자를 점점 얇게 돌려야 내가 원하는 입자가 다시 얻어지고 비슷한 시간대가 나오고 이런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거의 이제 상업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원두 납품할 때 분쇄에서도 뭐 대용량으로도 많이 분쇄하고도 하는데 거의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똑같은 입자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초기 구매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는 점. 텅스텐에 98mm 날이라면은 굉장히 비싸고 근데 이제 순정날과 다른 모양 형태를 저희가 이제 채택을 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작은 날처럼 크러싱이 좀 더 많은 한마디로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쇄되는 면들이 얘는 굉장히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세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러싱 되는 부분들이 작은 날에 속하는 이 날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돌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만큼 분쇄 속도는 작은 날에서 좀 빠르게 하기 위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날의 형태와 아까 보여드렸던 EK43의 날의 형태는 어쨌든 커피 맛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영상이 다 담기는 힘들어서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니컬버는 사실 저희가 아직 사용 중이어서 교보제가 아직 존재를 하지 않죠. 갑자기 교보제 만들려고 세나미를 사기는 사실 좀 회사에 여유가
뭔가 넉넉치 않아서 그래서 일단 코니컬버는 사진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아,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사진이 한번 보여주셨던 것 같고요. 코니컬버는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 크러싱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파쇄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넓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편적인 플랫버랑 코니컬버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속도 차이가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속도 차이가 코니컬버가 좀 더 빨라요. 맞습니다. 일단 좀 더 빠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니컬버는 입자의 분포도가 다양해요. 맞습니다. 네, 거의 뭐 준비된 AI 로봇처럼 네, 거의 이제 네, 저는 지금 그 뭐였죠? 그 이세돌 분과 그 친구? 아, 그 이름 뭐였지? 알파고. 알파고, 그렇죠. 저는 알파고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똑똑한 매니저님이기 때문에 전교 1등도 하시고 네. 맞잖아요. 저 매기시는 거예요? 아니요, 왜 전교 1등 했잖아. 칭찬하는데 뭘 매겨요. 유일한 우리 회사의 여직원이기 때문에 매기거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쨌든 코니컬버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플랫폼에 비해서 일단 파쇄 면적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분쇄 속도가 빠르면서, 그 다음에 입자 분포도를 이제 제가 실판을 좀 설명드리려다가 그러면 이제 좀 너무 복잡해지고 영상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구두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입자라고 할 수 있는 입자 분포도가 좀 널찍하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봐서도 입자 분포도는 충분히 나오니까 좀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간 추출 세팅 대비 플랫버에 비해서 코니컬버 같은 경우는 이제 맛의 다양성과 복합성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플랫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균일한 맛과 단맛, 그리고 뭐 밸런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의 생두나 원두를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시험 결과값은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냥 좀 참고용으로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좀 많이 하죠. 약간 뭐 과일이나 뭔가 그런 뭐랄까 꽃, 그런 밝은 엔자이메이틱분의 향미들이 강할 수 있는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플랫버를 사용해서 밸런스를 좀 잡아주는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약간 이제 초콜릿 향이나 뭔가 이제 뭔가 고소하다라고 그렇죠, 아몬드 그런 쪽의 계열의 향이 나는 커피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더 다양한 플레이버를 위해서 이제 코니컬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리서치 연구 결과에서는 플랫버랑 코니컬버에 대한 것들을 전문가든 일반인이든 비교했었을 때 맛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연구 결과를 사실 별로 믿지 않아요. 왜냐면 느껴지거든요. 오. 네, 차이가 느껴집니다. 네. 사실 똑같은 커피로 같은 그람 수와 이제 같은 세팅 값을 입자 조절을 해서 맞춰놨었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버랑 코니컬버랑 했었을 때 블라인드 테스트로 저는 이제 10번 중에 8번을 맞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매니저님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센서링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심하면 또 같이 한번 해봐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날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했고요. 뭐 마지막으로 뭐 블레이드 버너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사실 이제 육안으로 그냥 입자의 크기를 보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전히 직감입니다. 그냥 믹서기 몇 분 갈지, 오래 갈면은 그냥 더 얇아지고, 우와. 조금 갈면은 굵어지고, 그냥 그 정도 차이가 끝입니다. 그래서 굳이 가정용 블레이드 버를 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도깨비 강망이나 그냥 이제 그냥 믹서기 그런 것들 이용해서 그냥 조금 갈아보고 그냥 쳐다보고 갈아보고 쳐다보고 이렇게 해보면 이제 입자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면은 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다음 시간 파트 3에서는 그라인더의 약간 간단한 분해 결합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인더의 날에 따른 이제 추출 세팅하는 방법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좋죠? 네, 좋아요. 맞지? 네. 이따 오후에 수업 있다 그랬네? 맞아요. 오늘 오후에 수업 중급반인데 중급반 날 다 설명 잘 해주셨죠? 네. 오늘 영상에 대해서 뭐 더 필요하거나 수업 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 날에 대해서요? 아니 뭐 그라인더 전반적인 그라인더에 대해서요? 없습니다 그러죠. 아니요, 생각 중이에요. 좀 더 없을까? 근데 나를 네. 코니컬이 이렇다, 플랫버가 이런 특징이 있다 해서 이렇게 수출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해줘도 네네. 뭔가
수업때는 플랫폰을 사용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말 세팅을 맞추기 힘든 건 코니컬버잖아요. 그렇죠. 그런 좀 차이점. 그러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코니컬버가 좀 세팅이 어렵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코니컬버는 입자를 한 눈금 뭐 두 눈금 조절한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추출 시간이 바뀔 때도 있지만 추출 시간이 안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니컬버에 대한 중고 매물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코니컬버는 사실 입자를 조절을 하면은 시간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을 때 맛은 변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지양, 추출량, 추출 시간이 동일했는데 입자가 달라짐으로 해서 똑같은 에스프레소처럼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맛이 변해 있어요. 그래서 그 맛을 보고 사실 세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뭔가 아직 좀 커피를 처음 접해가지고 아직 세팅이 미숙하신 분들은 뭔가 추출 시간에 대한 변화나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거 뭔가 그라인더가 고장난 것 같아, 뭔가 세팅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중고로 보통 이제 세팅을 못하고 판매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코니컬버 같은 경우는 입자를 얇거나 굵게 미세하게 조절을 했었을 때에는 맛에 대한 변화만 있고 시간이 안 변하는 경우들도 많이 이제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라인더 왜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예. 좋습니다. 일단 오늘 에스프레소 정먹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파트 3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롯데월드? 아니야, 알았어.